봐봐봐. 얘들아. 열팽창이란,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 우리 열팽창 어디서 봤었어? 올해 수능 과학지문. 열팽창의 중에 뭐가 있었고,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있었고, 선형 열팽창 계수는 온도와 누구의 길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숫자였지. 맞아요? 거기 봐봐봐. 우리 이거 다 읽을 건 아닌데 봐봐. 열팽창이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체의 길이, 부피 등이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거 누구랑 똑같아? 수능 지문 1문장이랑 거의 똑같지 않니? 맞아요? 열팽창 현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예를 들어 건축물이나 교량을 설계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재료의 팽창과 수축을 고려하지 않으면 구조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파손이 될 수가 있어. 철도 레일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온도 변화가 있으니까 온도 변화에 따라서 철도 레일이 휘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것들을 뭐 해야 돼? 전부 다 고려해야 돼. 맞냐? 그러면 어떤 온도 T0에서 길이 L0인 물체의 온도를 TF까지 올렸을 때 물체의 열팽창 이후의 길이를 뭐라 그래? F라고 하자. 그럼 이거 뭐 나타내는 거야? 온도 변화에 따른 그렇지. 길이 변화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런다? 밑에서 4줄 내려가 봐. 선형 열팽창 계수라고 한다. 보여? 얘들아, 이게 어디 있었다고? 수특에 있었다고. 맞아? 수특 독서하고 수능 지문하고 소재가 연계된다고 말했는데 요즘에는 연계율을 조금 더 체감시켜주기 위해서 소재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내용도 일부 가져와요. 맞아? 그런 거 같지? 만약에 요거를 너네가 미리 알았다면 수능 지문이 어땠을까? 훨씬 쉬워요. 훨씬 쉽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와보세요. 요것도 니네가 숙제로 할 거라. 숙제로 할 건데 봐봐봐. 여기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대. 집 빌려주고 돈 받고 집 빌려주는 거. 이런 거 임대차 계약이지. 이때 빌려 쓰는 일을 임차인, 빌려주는 일은 임대인. 임차인이 빌려 쓰는 물건을 임차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를 차임. 예를 들면 전세, 월세 이런 게 차임이 되는 거지. 이거 지문 누구와 누구의 관계?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 밑으로 중간 내려가 봐.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쩌고 저쩌고. 보여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주택을 임대할 때 누구를 보호하는 거야? 누구를 보호할까? 임대인을 보호할까? 임차인을 보호할까? 임차인을 보호하겠지. 왜? 둘 중에는 누가 약자니까. 그래, 임차인이 약자니까. 중간 어디로 가냐면 뒷페이지. 뒷페이지 마지막 문단 잠깐 가볼래? 뒷페이지 마지막 문단 가니까 무슨 말 있어? 임차물이 점포인 경우. 점포니까 뭐 말하는 거야? 상가. 그러니까 옆에 뭐 있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맞냐? 그럼 이 마지막 문단은 뭐에 대한 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이 설명되고 있겠지. 맞니? 자, 그러면 니네 이번 주 숙제한 것 중에서 선생님이 이 지문을 왜 발췌했는지 아는 사람 있을 거야. 깜짝이야. 아가. 왜요? 거기를 가볼 겁니다. 어디 가볼 거냐면 육모에서요. 육모 몇 번? 2페이지. 육모 2페이지 4번에서 7번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에서 7번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26년 26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26년. 제일 앞에. 맞지? 거기 몇 번 지문? 나번 지문. 맞아요? 가번 지문은 없었고요. 근데 나번 지문 지금 우리가 읽은 뭐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니네가 수능 특강에서 공부했지? 고3아? 그러면 니네가 그거 충분히 공부했으면 요 지문도 어렵지 않을걸? 이라고 된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럼 우리가 이제 수특이 나오면 너네한테 이제 독서지문 몇 개씩 해오라고 말할 거거든? 그거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야. 그래서 내가 독해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지. 근데 독해력은 말 그대로 력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확 이렇게 늘진 않잖아. 그런 사람들은 수특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야 돼. 뭐까지? 약간 내용까지. 내용까지 뭐처럼? 사회처럼 과학처럼. 공부하면 훨씬 지문 읽기가 편해져요. 알겠지? 물론 다른 것도 연계인데 다른 거는 눈에 이렇게 확 보이게 연계가 아니어서 선생님 두 지문을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요거를 우리 풀어보세요. 요거 풀어보시면 아 연계 요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은 요 지문 4번에서 9번 어? 아까 네가 보면 똑같은지 아닌지 알 수 있어. 당연히 똑같진 않지 재윤아. 당연히 똑같진 않지. 똑같으면 뭘 아쉬워. 똑같으면 변별이 어떻게 되겠어. 전국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다 달달달 외워서 시험 보지. 안 그래? 자 가보자. 가번하고 나번 지문 있어. 얘들아 이 가나 지문 있잖아. 우리 이번에도요. 이번에도 가나 뭐 나왔어요? 법지문 나왔죠. 맞아요? 보통 가나 지문 세트는 뭐가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어? 인문. 인문 중에도 철학. 그래서 철학 두 개가 나오거나 아니면 철학이랑 뭐가 나오는 경우 예술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어. 근데 얘들아 얘가 뭐야? 얘가 작년에 봤던 6월 모고잖아. 6월 모고에서 뭐와 뭐가? 법지문 두 개가 가나 지문으로 나왔어. 그래서 수능에도 뭐가 나왔어? 법지문 두 개가 가나 지문으로 나왔어. 원래는 뭐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철학이나 철학 두 개가 나오거나 철학이랑 예술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육모에서 이렇게 나오고 나서 수능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따라서 너네가 이번에 올해 이제 모의고사를 볼 때 육모 구모는 진짜 중요합니다. 너네의 수능을 예측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흐름을 잘 봐봐. 우리가 수능 지문을 풀었으니까 육모랑 수능은 어떤 관계가 있나, 어떤 차이가 있나, 어떤 비슷한 점이 있나 이런 걸 잘 생각해봐. 지금 법지문이 가나 지문으로 같이 나왔다는 거 우선 공통점이에요. 자, 가번 먼저 가봅시다. 우리 사회지문 읽을 때 얘들아, 사회지문은 어떻게 읽으면 좋겠다? 특히나 여기 나오는 법지문. 법지문 어떻게 읽으면 좋겠다? 경우를 잘 구분하며 읽으면 좋겠다 그랬지. 조건을 잘 확인하면 좋겠다 그랬어. 자, 우선 가번 가봅니다. 가번은 특별히 어려울 게 없어요. 왜냐면 가번은 비교대조하는 지문이거든. 왜 그런가 봐봐. 1문단에서 얘들아 1문단에서 너네 어디 네모했어요? 자유주의적 법모델 네모했어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요.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 네모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자유주의적 법모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 위에 하나 더 밑줄 해봐. 뭐에 밑줄 할까? 자유주의적 법모델은 뭐 하기 위한 거야?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왜냐하면 한번 읽어볼게요. 근대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1차적 존립 이유로 삼았다.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뭐를 위반하는 경우? 최소한의 금지 행위. 야, 인간이면 이건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게 최소한의 금지 행위잖아. 요거를 뭐 했을 때?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함으로써. 그러면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 뭐 하기 때문에? 개입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뭐에 맡기는 거야? 시민의 자유에 맡기는 거지. 그래서 자유를 최대한 뭐하는? 보장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얘들아 이러한 목적 할 때 이러한이라는 말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지시어 나오면 그냥 이러한으로 읽지 말고 앞으로 가서 이러한의 의미 밝히라 그랬지. 의미 밝혀 있게. 그럼 봐봐. 이러한 목적 어떤 목적?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목적. 맞아?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뭐라고? 그래서 자유주의적 법모델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자유주의적 법모델에서는 얘들아 개입을 어떻게 하겠어요? 최소화하겠지. 개입이 최소화됩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자유를 실천적으로 누릴 사회 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갈등이나 분쟁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얘들아 그러면 어때? 자유주의적 법모델이 앞에 나왔고 자유주의적 법모델에 뭐가 있어요? 한계 혹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자유주의적 법모델의 한계나 문제점을 뭐 한 거? 이거 문제니까 얘들아. 문제니까. 이것을 뭐 한 거? 해결한 거. 이게 뒤에 나오겠지. 맞아요? 얘의 한계는 뭐라고? 질문. 얘의 한계는 뭐라고?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뭐가 아닐 때? 평등하지 않을 때. 너네 권리랑 내 권리가 똑같지 않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들아 뭐로? 돈 많은 놈이랑 돈 없는 놈이랑 평등하지 않을 때. 그지? 돈 많은 놈이 돈 때문에 뭐 할 때? 변호사 많이 쓰고. 맞아? 그 다음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디 로비해서. 그럼 이건 뭐야? 평등한 사회가 아닌 거잖아. 이러면 문제가 된다. 맞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 네모?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 그럼 당연히 얘의 한계를 극복한 게 뭐겠어요?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 그러면 질문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은 얘들아 당연히 얘보다는 훨씬 더 개입을 많이 하는 거겠지 국가에서.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에서는 그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난 법모델이야? 그렇지. 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힘이 없는 사람. 맞아요? 그래서 얘는 누구요? 약자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거지. 약자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법모델이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자. 이 모델에서는 법이 삶의 세계에 더 깊숙이 그렇지 더 많이 개입해요.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돼요. 거기 밑줄.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돼요. 그러면 법이 뭐도 한다는 거야? 야, 우리 평등하게. 그치? 다 함께 이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대.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이 늘어났다. 가령 대기환경보전법은 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대기환경 관리 체계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에서 살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토대를 만들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약한 사람 보호하는 게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이 돼. 그럼 당연히 자유국가적 법모델보다 더 많이 뭐 하겠다고? 개입한다고. 맞지? 2번. 두 번째 문단. 그런데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 삶의 세계를 구성해온 고유의 직업 윤리 등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강행적 성격을 띤 법 규범에 의해 침해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얘들아 이것도 뭐야? 맞아. 얘의 한계야. 아니 이거의 한계 때문에 나타났는데 얘의 문제점이 있어. 이 문제점 뭔데? 쉬운 말로 바꿔봐. 그렇지. 과도한 개입. 과도한 개입이라고 나오냐?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 과도한 개입. 뭔 말이냐면 옛날에는 뭐 해도 돼? 뭐 해도 돼?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 해결할 수 있는 거. 근데 법이 계속 개입하다 보면 그걸 뭐로 개입하게 돼? 법적으로 개입하게 된다고. 그래서 오히려 뭐가 저해돼? 이것 때문에 사회 각 영역에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고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된다는 거 무슨 말? 우리가 그냥 이웃 간에 정이 있잖아. 이웃 간에 문제가 있으면 이웃 간에 서로 의논해서 옳은 방향, 옳은 방법 생각할 수 있잖아. 이랬던 걸 요즘엔 뭐 해요? 신고합니다. 예를 들면 너네 다 아파트 사니까 얘들아. 아파트 뭐 층간소음. 옛날에는 어땠어? 아이고 윗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뭐 애기들 살면 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은 뛰어야지 괜찮아요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치? 밑에 사람도 어때? 너무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러면서 뭐 선물도 갖다 대고 이럴 수 있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만약에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이거 뭐로 해결할 수 있어 지금? 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신고하면 측정하러 사람이 나와.
그 특정 시간에 측정을 해서 그 시간에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소리가 크면 위에 사람한테 권고하거나 벌금 물거나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가 없는 거야, 얘들아. 그렇지.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거야. 뭐가 되니까? 법이 자꾸 개입하니까. 법이 너무 많이 개입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조절 기능이 훼손되고 사회의 통합이 법에 의해 와야 된다. 거기 밑줄에 나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고 사회의 통합이 법에 의해 와야 된다.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고 사회의 통합이 법에 의해 와야 된다. 통합이 와야 돼. 통합이라는 말 위에서 다른 말로 뭐 있냐면 연대라는 말이 있었어. 됐어? 오히려 와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럴수록 공동체는 갈등 상황에서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 규제에 대한 요구량이 증가하면 법의 수행 능력은 한계에 부딪힌다. 왜? 모든 것들을 다 뭐로? 법으로 정하다 보면 어떻게 인간의 삶을 모두 다 법으로 정하겠어. 그러니까 오히려 해결 수행 능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겠지. 문제가 발생할 때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등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유지되기도 어렵다. 결국 법의 규범 구조가 균열된 상태에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만 남는다. 그로 인해 가로로 묶어봐. 그로 인해 법 규범이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되어 옛날에 뭐로 하던 걸 도덕적 쉽게 말하면 그냥 이해할 수 있었던 걸 지금은 다 뭐로 해? 법으로 처리해. 맞아? 그걸 깊숙이 개입한 거라고 얘기하겠지?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은 더욱 망가지는 과정이 반복된다. 여기까지 가로 닫아봐. 문제에도 제시가 되고 있지만 지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러한 악순환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질문. 이러한 악순환이 뭔데? 이러한 있으면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찾아가야 된다 그랬지. 이러한 뭔데? 그렇지. 우리 가로로 묶은 거. 우리 가로로 묶은 거. 그로 인해 법규범이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해. 깊숙이 개입하면 당연히 조절 기능은 망가져. 망가지면 더 깊숙이 개입해. 그러면 더 망가져. 이게 계속 뭐 된다는 뜻이야? 반복된다는 뜻이지. 모든 것을 다 뭐로 처리하고자 해? 법으로 처리하고자 하잖아.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면서 사회복지 체계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이 절차주의적 법모델이다. 그럼 마지막 법모델 누구? 절차주의적 법모델 네모. 네모 해놓고 가와 관련되는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가야 된다. 기업과 관련되는 문제를 가봅시다. 그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그쵸? A를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얘들아 너네가 이러한 악순환의 의미를 잘 잡았으면 선지를 쉽게 고를 수 있었어요. 아까 뭐였지? 이러한 악순환? 법규범이 너무 많이 개입하다 보니 사회의 조절 능력이 망가지고 사회의 조절 능력이 망가지니 법규범은 더 많이 개입해야 되는 상황.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이러한 악순환이지. 그럼 선지 몇 번 골라야 되겠어? 맞지. 이전에는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지 않던 문제들까지도 법의 해결 과제가 된다. 그래서 선생님 요즘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학교폭력이라는 거야. 학교폭력이 진짜 있을 수 있지 얘들아. 있을 수 있지. 우리 성환이 학교폭력과 관련 있어? 그러진 않아? 학교폭력이라는 게 요즘에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잖아, 얘들아. 근데 보면 정말 잔인한 것도 많긴 해. 근데 그거는 법적 처벌이 가능해야 되긴 해. 근데 예를 들면 왜 이런 거 있잖아. 정말 이거는 남자애들 중에 선생님 이제 아들 엄마여서 그런 게 아니고 남자애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중에서 진짜 개념이 없는 아이들이 많아. 그럼 그런 아이들이 어떤 말을 그냥 했어. 어떤 말을 했어? 근데 이제 그게 뭐 약간 성적인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폭력적인 말일 수도 있어. 근데 그 말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얘는 한 거야. TV에서 본 거 듣고. 근데 그걸 민서가 집에서 얘기해가지고 민서 엄마가 알게 됐어. 그럼 민서 엄마는 뭐라고 생각해? 헉! 이런 자기 딸이 뭐 했다고 생각해? 학교에서 큰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해. 그럼 그걸 옛날에는 어떻게 했겠어? 옛날에는. 그렇지. 선생님께 이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치? 민서 엄마랑 재윤이 엄마랑 안단 말이야.
그러면 민서 엄마, 재윤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유 재윤이가 학교에서 민서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요거 좀 나쁜 말이니까 주의 좀 주시고 그지?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근데 요즘에 뭐가 있어 얘들아? 학교 폭력과 관련되는 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해요? 엄마가 바로 선생님, 바로 교감 선생님, 바로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해. 그래서 뭐예요? 학교 폭력 신고할 거예요. 우리 애가 이렇게 당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런다고요. 근데 얘들아 그거 신고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학교 선생님들은 더 이상 관여할 수가 없어.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이 와가지고 그 사건을 처리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그 과정에서 재윤이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우리 재윤이가 그렇게 심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어린아이가 그거를 안다고 알면서 정말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런 처벌을 받아야 돼? 그런 과정을 필요해? 아 이건 아니지 않아? 이러면서 얘네 엄마도 뭐 하게 돼? 사과 안 하고 발뺌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두 사이에 뭐가 벌어져 계속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 거야. 법적 분쟁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처분과 등등등 하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지. 옛날 같은 상황이 모두 다 좋다는 아니지만 모든 걸 법으로 처리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맞지? 옛날 같으면 그럴 수 있지 했던 것들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아진다고요. 옛날에 왜 선생님 어렸을 때 뭐도 많았냐면 여자애들 치마 입고 가면 얘들아 이게 치마 요즘 같으면 굉장히 좀 이상한 거죠? 치마 이렇게 올리는 장난이 있었어. 아이스 깨끼 뭐 이런 장난이 있었어. 우리 땐 그게 장난이었단 말이야. 그럼 남자애들이 그렇게 하면 하지 마 김지훈 너 일로 와 이러고 이제 얘를 한번 때리고 나면 그만이야. 왜냐면 선생님은 등치가 컸으니까 일로 와 이 새끼야 이러고 때리면 그만이야. 그럼 얘도 때린 걸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고요. 나도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 근데 요즘 그래 봐라. 요즘 여자애가 치마를 입고 하는데 남자애가 이렇게 치마를 이렇게 들어. 미친 거지. 걔는 큰일 나. 잡혀가. 잡혀간다고 진짜로. 아 우리 성원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는 거? 경각심을 가져 성원아. 경각심을 가지라고요. 모두 다 얘들아 옛날이 좋다는 아니지만 모든 것을 법으로 처리하려다 보면 사실 인간적인 그런 믿음이나 신뢰나 이런 것들이 일러지는 과정이 많고 그걸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한 거야? 악순환이라고 표현한 거야. 맞지? 그럼 5번은 3번 고를 수 있겠지. 마지막이요. 마지막 문단.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따르면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 어디라고요 밑줄? 분쟁 당사자들의 논의와 협상을 위한 절차나 권한 분배 등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 해결 방식에만 관여. 실제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방식에만 관여해. 왜냐면 해결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 너무 많이 해결해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것을 해결할 솔루션은 뭐냐면 방식에만 관여하는 거야. 이걸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라고 한대. 이로써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보존하고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장에 개입해 일부가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얘들아 또 한 부분부터 발휘할 수 있으므로까지 가로로 묶어볼까? 또한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장에 개입해 일부가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에서 같은 말 비슷한 말 찾아봐. 같은 의미 생각해봐. 위에 어떤 법 모델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을까? 자유주의적 법 모델에 뭐 얘기할 때? 한계 얘기할 때 위에서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뭐 있어?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 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지. 맞아? 같은 거지. 그러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얘들아 누구와 비슷한 입장에서 사회, 국가적 법 모델의 입장에서 왜냐면 위에 게 문제였으니까. 자유주의적 법 모델의 문제였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의 입장에서 누구를 좀 고려해 주겠어? 그렇지. 약자를 좀 더 고려하겠지. 맞아요? 그거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랑 비슷하다? 평등하지 않은 상황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랑 비슷하다? 사회국가적 법 모델하고 비슷하다에 이에 대한
점검 과정을 절차 안에 두도록 의무화한다. 점검을 하는 이유는 누가? 돈 많은 놈이 개입하지 않게 하려고. 그지? 그럼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잖아.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절차주의적 법모델의 목적이다. 절차주의적 법모델의 목적은 뭐 하는 거? 각자의 의견을 평등하게 밝히는 것. 그러려면 누구를 보호해?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이 반영될 수 있겠지. 위의 세 가지 법모델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등장했으나 왜요? 앞에 게 한계가 있어서 뒤에 거, 뒤에 게 한계가 있어서 뒤에 거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잖아. 그렇지만 앞선 모델을 다음 모델이 대체하며 법체계를 지배해온 것은 아니다. 각각의 법모델이 고유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가진 채 현재의 법체계 안에 공존하고 있다. 없어지고 없어져서 마지막으로 절차주의적 법모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가 다 우리의 법체계 안에 존재한다. 맞아요. 가번 지문은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수특 지문에는 없는 거였고요. 법모델 세 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번 지문 읽었으니까 이제 문제로 가봅니다. 1번. 가는 특정 개념이 지니는 의의와 가치를 밝히고 있어. 맞아요? 네. 2번. 가는 시대의 요구가 반영된 방안들이 출현해온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3번. 가는 나와 달리 사회현상을 분석한 여러학자 이론. 얘들아 가번에 여러학자 이론 없으니까 3번 X. 나는 가와 달리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방안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얘들아 이거 가도 맞지 않아요? 가도 맞지 않아요? 왜냐면 앞에 것이 과도하게 적용되면 문제가 있어서 뒤에 게 나온 거니까 얘는 달리가 아닌 거지. 가도 맞지. 이 문맥으로 보자면. 그러니 4번도 X. 5번. 가는 모두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의 방안들이 지닌 한계점을 비판한 후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5번도 동그라미. 그래서 몇 번만 지워져요? 3번과 4번만 지워집니다. 그럼 답은 1번, 2번, 5번 중에 있겠죠. 5번은 풀었고요. 얘들아 6번에 있잖아. 우리 아직 나번 안 읽었잖아. 나번 안 읽었으니까 못하겠지. 이래도 되고요. 이래서 넘어가도 되고요. 만약에 나 가번만 가지고 풀 수 있을까? 해서 풀어봐도 돼요. 이게 시간이 엄청 낭비되진 않아요. 그럼 가봐요. 할 수 있는지. 나번 우리가 아직 몰라요. 자유주의적 법모델은 우리 자유주의적 법모델은 뭐 하는 거였어 얘들아? 최대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법모델이지. 맞아요? 그럼 가봐. 자유주의적 법모델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얘들아 고3쯤 되면 다 알아요. 너네도 알고 있지? 임대인은 뭐 하는 애? 빌려주는 애. 임차인은 뭐 하는 애? 빌리는 애. 맞아요? 임차인이 합의한 계약을 법이 존중하여 그 내용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계약에 법은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요. 그럼 자유주의적 법모델의 내용하고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말이죠. 그럼 1번은 동그라미예요. 2번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이야. 얘는 임차인의 생업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 얘들아 임대인과 임차인인데 둘 중에 누가 더 약자야? 임차인이지. 얘를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즉 다시 말하면 가능하다고 여기겠군.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지. 왜냐면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이 왜 나왔습니까? 그렇지. 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나온 거니까 2번 가능 불가능. 가능이지. 3번 절차주의적 법모델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해결 방식에만 관여하는 거. 그러면 임대차 분쟁 조정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보겠군. 절차주의적 법모델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 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 3문단의 마지막에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 보여? 그럼 얘들아 3번에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보겠고.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4번 자유주의적 법모델은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과 달리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보겠군. 얘들아 질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이잖아. 근데 지금 뭘 할 수 없다고?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대. 그럼 이건 뭐가 침해된 거야? 임대인의 자유가 침해된 거지. 그러면 이건 어떤 법 모델에 해당하는 내용일까? 그렇지.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에 해당하는 거겠지. 자유주의적 법 모델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은 어때? X요. 5번이요.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과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모두 임대차 갈등을 다룰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하겠군. 왜요?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그렇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럼 5번 선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는 가만 읽고도 뭐 할 수 있어요? 1차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니네가 뭐일 수 있어? 약간 찜찜할 수 있잖아. 그럴 때는 혹시 잘 이제 판단이 안 되는 선지가 있다면 걔만 표시를 해두고 나머지 나번 읽고 다시 확인해 보셔도 돼요. 근데 맞는 거 같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7번은 못 풀죠? 8번도 가나 읽고 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번까지 읽어야겠네요. 자, 나번 한번 가볼게. 나번에서 선생님이 설명할 내용이 있는데 봐봐봐. 아, 9번은 먼저 하시면 돼요. 아, 왜냐면 내가 이것도 얘기했는데 9번은 어휘 문제잖아, 얘들아. 보통 어휘 문제가 2문제. 어떨 때 많으면 3문제. 근데 보통 2문제거든. 근데 나는 어휘 문제를 그냥 먼저 풀어. 만약에 점수를 내야 되면 먼저 그냥 풀어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은 이거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서 지문을 풀잖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나면 ABCD가 잘 안 보여. 잘 안 찾아져. 그럼 안 찾아지면 나중에 이것도 당황한다? 그럼 당황하면 더 안 찾아져. 그 시간이 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어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깨끗한 화면에, 깨끗한 시험지에 ABCD 먼저 보고 이거 먼저 앞뒤로 읽어서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푸는 거야, 나는. 근데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마지막에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다 개인적인 거에 따라 다르지.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 얘들아. 내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5분 정도 남았어. 근데 지금 4번에서 9번 가나 지문을 못 읽었어. 그럼 그런 경우에도 누구를 먼저 풀어야 돼? 9번을 당연히 먼저 풀어야지. 왜요? 이거 눈으로 빨리 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어휘 문제가 무조건 어디에 붙어 있었냐면 과학기술 지문에 붙어 있었어. 그래서 옛날에 이제 국어가 3등급만 나오면 되는, 등급 컷으로 3만 나오면 되는 애들한테는 과학 지문 안 읽고 못 푼다고 생각하고 과학 지문에서 어휘까지만 맞추면 80점 이상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맞춰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어휘 문제가 과학 지문에서 잘 안 나와요. 다 아는 거야. 문제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쨌든 얘는 먼저 풀어도 되고 나중 풀어도 된다. 나는 먼저 푼다. 됐죠? 자, 이제 나번 갑니다. 나번을 가면 선생님이 이거 뭐랑 비교해 줄 거냐면 내가 아까 나눠드린 지문 있지. 나눠드린 지문하고 요 지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줄 거야. 그래야 너네가 수특 독설의 공부를 좀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아. 가볼게. 재산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얘들아. 재산관계에서는 그러면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대. 그럼 재산관계에서는 어떤 법 모델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겠어? 그렇지. 자유주의적 법 모델. 우리 어떻게 읽고 있어? 가번 지문과 나번 지문을 붙여 읽고 있어요. 맞아요?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 적용될 겁니다. 계약으로, 그럼 계약이라는 건 뭔데? 개인의 그 계약 관계니까 개인에 관련되는 문제지. 그럼 얘도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 적용이 될 거야.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 밑줄. 사회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 어떤 사람들? 평등하지 않은 사람들. 평등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로 약자 보호를 위해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대요. 자, 우리 아까 나눠드린 수특 지문에 뭐가 있냐면 임대차와 관련한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써 있어.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내용이 수특 지문에 엄청 자세히 있었어, 얘들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뭐냐면 주택을 뭐 할 때? 임대할 때 누구를 보호하는 법? 그렇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지. 자, 너네가 여기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서 살 거야, 얘들아. 임대를 하는 거지. 그럼 너네가 임차인이지. 내가 임대인이야. 우리 집에 너네가 새 들어 살 거야. 그러면 너네가 계약을 할 수 있을 거야. 맞아요? 근데 이 둘에서는 누가 약자니까? 임차인이 약자니까 얘들아, 임차인을 뭐 하는? 보호하는 법이 있어. 이게 뭐라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자, 개인과 개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을 몇 년으로 할 수 있어요? 야, 우리 1년만 나 살게. 1년만이라도 할 수 있지. 법으로는 몇 년이 보장돼 있을까? 너네가 전세를 산다고 하면 2년이 보장돼 있어요. 법으로는 2년이 보장돼 있어요. 그럼 거기 문장에 뭐라 그랬냐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거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계약을 1년 했더라도 나 몇 년 살 수 있다. 그렇지. 2년 살 수 있다. 근데 잠깐만 질문. 이거 누구 보호하는 거라고? 임차인 보호하는 거라고. 그러면 만약에 임차인이 1년 계약하고 1년만 살고 싶어. 그럼 1년 살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임대인이 우리 1년만 계약했으니까 너 1년만 살아 라고 할 수는 있어 없어? 없어. 내가 만약에 임차인이 만약에 2년 살겠다고 하면 우리는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몇 년 살 수 있어? 2년 살 수 있어. 맞지? 자, 2년 살고 나면 뭘 할 수 있어요? 주택 전세 계약 갱신권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갱신이 뭔데? 그지? 한 번 더 하는 거. 다시 하는 거. 맞아요? 이건 누구에게만 줄까요? 당연하지. 이건 누구를 보호하는 법이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니까. 그치? 이 전세 계약 갱신권은 누구에게만 있다? 임차인에게만 있다. 그러면 임차인이 갱신권을 쓰면 얘들아 몇 년을 더 살 수 있어요? 2년을 더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살기 싫은데 임대인이 요구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왜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까요. 단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거절할 수 있을 수 있어 얘들아. 언제 거절할 수 있게? 내가 그 집에 가서 살아야 돼. 내가 주인인데 내가 이제 그 집에서 살아야 돼. 그러면 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런 일이 되게 많이 벌어져. 우리 동네에 전세금이 굉장히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이야. 오르고 있는 중이야. 내가 우리 집 전세를 몇 억에 들어왔냐면 1억에 들어왔어. 그리고 2년이 지났거든? 2년이 지났는데 주변에 전세 시세는 2억이야. 그러면 집주인이 나한테 2억으로 올려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게 없게? 없어요. 왜요? 왜요? 한 번 뭐 할 때? 갱신할 때 오르는 비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두 사람이 뭐라고 계약했던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몇 프로? 5%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1억에 5%니까 얼마 해야 돼? 500만 원이야? 1억에 10%면 3만 원이니까 그지? 500만 원이지. 500만 원 정도 올릴 수 있어. 아니야? 1억에 5%면 5억.